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 것 같은데요.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강의를 마치고 약간 몸살이 나서 조금 지금 잘 몸을 추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좀 오늘 차가 먹고 싶어서, 커피가 아닌 차가 먹고 싶어서 가서 조금 하나 이제 사왔습니다. 오늘은 공동중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공동중개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양타를 하기보다는 공동중개의 계약 건수가 훨씬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뭐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중개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은 공동중개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뭐 토지, 창고 이런 중개 대상물에 비해서 전속으로 계약하는 게 드물고, 경기가 좋을 땐, 좋지 않을 때는 양타 계약이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중개가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절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중개가 중요한 이유는, 공동중개를 이제 몇 번 했을 때 예의가 없거나 신뢰가 없는 데들은 다음부터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물건지가 됐든 손님지가 됐든, 물건지인 경우에도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손님 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제 한두 번 요 소장님하고 일을 해봤는데, 계약을 해봤는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 단지에도 옆에랑 여러 개 이제 물건들이 이제 다른 부동산이랑 물건지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를 또 픽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저의 계약은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동중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인연으로 다른 소장님과 친분을 쌓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 또 여쭤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공동중개 필수 에티켓을 한 5가지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처음 물건지 부동산에 제가 손님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할 때는 제가 부동산인데, 공동중개, 어느 부동산인데 공동중개가 이 물건은 가능한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공동중개가 안 되는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한쪽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뭐 반만 받거나 받지 않는 그런 또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여쭤보고, 만약에 공동중개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여쭤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물건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으면 두 번째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물건지 사장님은 요 물건 때문에 약속을 미리 이제 비워두고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 손님 쪽에서 미리 취소도 없이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런 무례를 범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다들 시간이 금이신 분들인데 미리 이제 만약 혹시나 내 손님이 취소가 됐으면 미리 연락드려서 취소하는 건 당연한데, 깜빡 잊었어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괜찮아지지 않거든요. 그 전에 만약에 취소가 있을 땐 바로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내가 손님지였을 때도 손님한테 만약에 그 장소에서, 물건지 장소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는 그 장소에 도착하기 뭐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는 한 번 더 확인 문자든 전화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물건을 만나서 물건 안내를 이제 받으러 물건지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내 손님한테
막 이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그거는 조금 예의에 어긋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건지 부동산 소장님이 계시면 그 소장님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소장님이 소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제가 이제 조금씩 덧붙여서 얘기를 할 뿐이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건지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단지에서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있어서 안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저는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혹시나 같이 이제 공동중개로 집을 봤어요. 그런데 그 같은 단지 내 물건이 저한테도 접수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뭐 회원제인지 회원제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회칙에 따라서 그렇게 나한테 접수가 됐어도 뭐 한 달을 뭐 조금 그 공동중개로 계속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소장님께 저도 이 물건이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서로 이런 불쾌한 감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 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중개를 하다 보면은 각각의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편만, 내 손님만 우선이고 내 손님만 뭐 또 다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과하게 그렇게 상대방의 요청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실례인 것 같아요. 공동중개라는 게 그 손님들 사이에 이 중개사라는 두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두 쪽이 한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서로 이제 절충해서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절충해서 최선의 방법, 최선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뭐 내 손님만 그리고 내 편이다 생각을 하고 너무 과하게 뭐 의견을 앞세우면 그게 조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초반에 이제 소공 때, 소속공인중개사였을 때 조금 실수를 했던 게 그런 걸 잘 몰랐었으니까, 이제 손님을 모시고 이제 물건지 부동산가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임대인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쪽은 어디 부동산에서 오셨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모르게 저 여기 단지 앞에 띵띵띵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표정이 이상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죠. 그때가 자격증 따고서 뭐 한 3주 땐가 뭐 이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들어간 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와서 다시 이제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표정이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냥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어느 부동산에서 오셨어요? 라고 뭐 이제 주인분이 물어보시면 저 인근에 있어요 라고 그냥 가볍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그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고 있네요. 그것도 다 경험인데 그거를 일일이 다 뭐 대표님이 다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이거는 실례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공동중개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중개하면서 어떻게 손님을 안내하는지 다른 소장님의 스킬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 진행 방식도 다 소장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동중개로 계약을 하면 배우는 점이 많기도 해요. 물론 또 단점이 있지만 내 성향하고 좀 달라서 너무 뭐 계약서를 꼼꼼하지 않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동중개는 이 주거용, 특히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공동중개에 대한 이런 뭐 흔히 에티켓,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중개사 하시는 분들 뭐 물론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막 초보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이제 뭐 개업을 하셨는데 이제 막 처음으로 중개업에 발을 디디신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복덕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